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2000년 11월 17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딸인 내가 자폐를 가진 천재라는 걸 깨달은 날. 이 스쳐가는 장면에서 등장한 날짜 11월 17일에 탄생하는 머위로 꽃말은 공평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 로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 근데 너만 성작 학교에서 맨날 1등하던 너만 아무데도 못 갔어.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 다들 알았지만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나도 그랬고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무슨 수로 왔든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 훗날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매번 1등을 하던 영우가 오직 자폐가 있다는 이유로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합니다. 영우로 하여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어 조금은 더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우는 고래 마니아입니다. 고래는 한 화에 최소 한 번은 등장할 정도로 잦은 출연을 보이는데 이는 주인공인 영우가 고래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죠. 특히 고래 얘기하지 마.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족관에서 일하냐?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해야지. 네. 영우가 고래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래는 바다에 살면서 정작 물속에서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알도 아닌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는 포유류입니다. 아가미로 호흡하고 알을 낳는 수많은 어류들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사실 고래를 바다의 일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도 고래가 바다 생태계의 일부임을 부정하지 않고 고래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런 고래의 모습은 자폐라는 장애를 안고 비장애인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영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바다에 살면서 물에선 호흡하지 못하는 고래처럼 영우도 인간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힘든 자폐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바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고래처럼 영우도 사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녹아들어 잘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고래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 고래 이야기는 국내 최고 로펌 한바다와 태산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집니다. 한바다와 태산, 바다와 육지를 상징하는 각각의 로펌은 고래를 상징하는 영우에게 이름만큼 직관적인 관계성을 가집니다. 고래가 포유류로 본래 육지에 속하는 것처럼 영우의 생모인 태숨이 있는 태산의 대표로 영우의 유전적 뿌리가 태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래를 품는 곳은 드넓은 바다입니다. 한바다의 대표인 한선영의 방에는 바다 그림이 걸려있고 한바다의 대회의실에는 거대한 고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고래를 품는 바다처럼 자폐 변호사인 영우가 일할 곳을 제공해주는 곳은 한바다입니다. 드라마 1화에는 회전문의 비중이 유독 높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일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영우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전문은 앞으로 영우가 겪게 될 난간을 상징하고 영우가 한바다에서 일하면서 마주칠 캐릭터들이 후에 영우와 어떤 관계가 될지를 보여주는 장치로도 쓰입니다. 영우와 로스쿨 동기인 수연은 영우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면서도 매번 1등을 뺏기는 게 짜증이나 영우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영우를 보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봄날의 햇살 최수연은 결국엔 도움이 필요한 영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권모술수 권민우는 회전문에서 애먹는 중인 영우를 아무런 미련 없이 지나쳐 퇴근합니다. 영우가 약자인지 아닌지는 민우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우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준호는 회전문을 어려워하는 영우에게 왈츠라고 생각하자고 하며 회전문을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준호와 수연 모두 영우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 둘의 방법은 극과 극입니다. 회전문을 잡아주는 수연의 방법은 영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영우가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영우가 혼자서도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줍니다. 새 캐릭터가 회전문의 어려움을 겪는 영우를 다른 자세로 대하는 이 장면은 후에 영우가 난간을 마주했을 때 영우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바와 같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우와 준호는 함께 삽니다.
민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준호의 말을 듣고 그 대상을 영호가 아닌 수연으로 오해합니다. 아, 맞구만 부가 아니래. 저들 잘 어울리죠? 아주 그냥 선남선녀네. 우리 준호가 최수연 변호사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요? 사실 준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민우는 준호가 영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또 저러고 있네. 가서 좀 말릴까요? 간헐적 단식도 하루 중 8시간만 먹으니까요. 아, 그냥 둬요. 별로 안 싫어하는데. 네? 아니, 준호 얼굴이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폐인은 연애 감정이 없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 준호가 영호를 좋아할 리 없다고 가능성부터 배제해버립니다. 아, 보자. 설마 우영우는 아닐 거고. 하지만 영호를 편견 없이 대하는 그라미와 수연은 영호를 향한 준호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Go to the youngster. Don't go to the rummy. 성격뿐만 아니라 이름도 특이한 동그라미의 의미에 대한 추측은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폐인들은 각진 도형이나 동그라미처럼 동그란 모형에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거라는 말도 있고, 우영우 이름에 동그라미가 4개 들어가서 동그라미라는 말도 있으며, 모나거나 뾰족한 부분 없이 둥근 동그라미처럼 편견 없이 영우를 바라봐주기 때문에 동그라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우도 그라미를 많이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영우가 잠시 가출했을 당시 그라미가 아침으로 네모난 김밥을 해주는데, 이 김밥은 네모나고 일반 김밥과는 맛이 다름에도 불구 영우는 아무 의심 없이 김밥을 먹고 맛있다고 합니다. 를 취소하지 못하면 동동삼 씨는 억대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아버지가 형들의 꼬임에 속아 거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고 칭하는 영우의 수연은 서운한 티를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 체스 경기처럼 한 수 한 수를 계산하여 이어나가는 자폐인인 영우에게는 수연을 친구라고 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우가 그라미를 친구라고 칭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학창시절 둘이 친구를 하기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친구가 돼줄게. 너 친구 없잖아. 하지만 수연과는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기에 영우는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수연의 서운함이 무색하게 얼마 뒤 영우는 수연에게 친구라는 말보다 훨씬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개양심 사건을 함께 해결하던 중 새끼고래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영우를 백화점에 데려갑니다. 이 장면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아래로 모두 모녀가 있음을 통해 수연이 영우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 백화점을 데려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폐 특성상 백화점이 너무너무 싫은 영우지만 봄날의 햇살이 가자고 하자 싫은 티 팍팍 내면서도 함께 가줍니다. 이곳에서 생모인 태수미와 교차되어 지나가며 수연이 영우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우는 항상 김밥을 먹습니다.
자폐증의 경우 감각기관이 매우 예민하여 예상치 못한 맛이 느껴지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밥은 먹기 전에 재료를 모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맛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우에게 있어 먹기 전 김밥을 정렬하여 속재료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아빠를 향한 영우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우는 김밥을 먹을 때 아빠의 김밥은 세로로 세워 먹는 반면 밖에서 사 먹는 김밥은 매번 가로로 눕혀 먹습니다. 이는 아빠가 주는 음식은 속재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아빠를 믿는 만큼 경계 없이 먹지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확인하고 먹으려는 영우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우가 그라미를 얼마나 믿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영우의 명함을 자세히 보면 핸드폰 뒷자리가 5252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52Hz 고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래들은 일반적인 고래의 의사소통 음역대인 12에서 25Hz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인 52Hz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른 고래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는 마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외로운 영우의 입장과 닮아 있습니다. 소덕동 집단 소송 사건에서 영우와 태수미는 상대 변호사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던 중 팽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팽나무에는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팽나무는 축축한 땅과 마른 땅의 경계 혹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아까 영우는 고래를, 로펌 한바다는 바다를, 태사는 육지를 뜻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팽나무라는 경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영우 변호사, 한바다 다니는 거 재밌어요? 네? 태산으로 올래요? 우영우 변호사한텐 태산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이기는 재판 해봐요. 태수미는 영우에게 한바다를 떠나 태산으로 오라고, 영우에게는 그곳이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우를 상징하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인 이상 당연히 육지에서 사는 것이 고래에게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으로 가고 싶어 했던 영우처럼 고래도 그걸 더 원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오직 자신만 포유류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고독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영우는 가지 않고 자신을 길러준 아빠의 뜻을 받아 한바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고래가 자신을 품어준 바다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팽나무 아래서의 엄마와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게 됩니다.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신에게 고래 얘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영우는 시도 때도 없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 얘기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 네?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듯 넘어간 장면에도 사실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수미는 대왕고래이고 영우는 아기고래입니다. 왜 왕이 직접 나왔어? 왕? 저 사람이 왕입니까? 영우의 말에 따르면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즉 태수미가 영우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들 말고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보잉 737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큼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겠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또 깊어서 고래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복선 때문에 바다를 상징하는 한바다의 대표 한선영이 영우를 결코 정치 싸움에 이용해 먹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드라마 관전 포인트는 영우에게 작살을 던지는 인물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작살이 무엇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자제 이후로 드라마 본방사수는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깊게 의미를 찾아본 드라마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재밌고 잘 만든 드라마라는 뜻이겠지요. 주말보다 수요일을 더 기다리게 해주는 드라마 우영우,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